네, 안녕하십니까. 깡세 인사이드 강재훈 의원입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현재 지수를 보게 되면은 거래소가 소폭의 약세를 나타낸다 정도 보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대 상승세를 이어간다 됩니다. 우선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 거래대금이 양시장 모두 요 근래 거래대금이 많이 좀 축소된 분위기도 있었는데 오늘 더 많이 축소가 된다 됩니다. 아무래도 내일이 배당 기준이기 때문에 내일 배당 기준을 앞두고 경계감이 어느 정도 나타난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다 정도 이렇게 보여지는데 선물 같은 경우가 현재는 395.7포인트 0.3 정도 역시 하락한다 되고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28 정도. 그래서 베이시스 상으로는 현재 아주 대규모의 금융투자에서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구조는 아닌데 수급적인 부분을 볼 때는 금융투자에서의 매수가 여전히 많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배당 관련된 매수가 유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 증시가 반등세가 한 0.3%대 나타낸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의 상단 자리를 2주 전에 돌파 시도를 하고 2주 동안 현재 숨고르기를 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이 이제 빠르면은 이번 주 후반 아니면 다음 주쯤에 한번 돌파 시도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현재 미선물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좀 더 강세를 띈다 되면서 0.15에서 0.28% 정도 강세 나타낸다 됩니다. 환율은 뭐 1185.8원 뭐 무난한 흐름이고 중요한 흐름은 1180원에서 81원 이 가격을 이탈하느냐 부분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죠.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지난주 끌고 왔었던 반도체와 그리고 자동차 이쪽에 숨고르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 지수 상승 업종별 등락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을 보게 되면 사실 지난주는 지수가 결국 보합권 전후에서 마감이 된 그런 케이스였죠. 다만 업종별로는 차이가 컸던 부분이 IT 업종에서가 3% 상승, 그다음에 자동차가 3.45% 상승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적인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약세 하락을 나타냈다 되죠. 즉 전차 중심의 강세가 지난주에 굉장히 두드러진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가 숨고를 하는 과정에서 반대되는 쪽에서의 반등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제약 쪽에서가 반대에 강한 그런 케이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약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CMO 관련된 쪽에서가 하락이 좀 컸었는데 이제 다음 달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1월 효과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세스라든지 JP 모건 컨퍼런스가 아무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이슈 테마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간다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제약 쪽이 지난주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컨퍼런스 기대감으로 해서 강세가 나타난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1월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때 세스라든지 JP모건 컨퍼런스에 해당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부각을 받는 것이 로봇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많이 올라간 쪽을 신규로 들어간다라는 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한 쪽을 좀 더 관심을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 매수인데 이 부분은 이제 내일까지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매수란 부분이 7주 연속 들어왔는데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얼만큼 더 확대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약간 산별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IT라든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그동안 지난주에 많이 하락했었던 제약을 중심으로 해서 유통이라든지 그 외적인 쪽에 대한 매수를 한다는 부분이 이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보합권 전후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선물에서는 외인들이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매도 규모 자체는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누적 매수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주 화요일 바로 내일인데 내일이 이제 배당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양도세 이주에 따른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지금 11월 11일부터 해서 이제 오늘까지 한 9조 5천억 정도 거래소 코스닥 포함할 때 그 정도로 매도를 했는데 내일 정도 되면 거의 10조 정도 매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배당 기준 이후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배당 관련된 배당이 많은 종목군 말고 배당이 적당히 1에서 2% 정도 주면서 오히려 그동안에 시장에서 반등이 약하다라고 하는 쪽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관점은 동일하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시장에서 조정폭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낮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선은 뭐 이번 주 여전히 배당 기준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 폐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휴장을 한 다음에 바로 다음 주로 넘겨지게 되는데 다음 주가 공교롭게 또 2022년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세스 관련된 쪽과 JP모건 컴퍼스 관련된 쪽이 현재는 먼저 시장에서 움직인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이제 배당 투자 유입 규모는 이제 서서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외국인들이 7주 연속 매수를 한다는 부분도 좋고 그리고 배당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개인들의 매수가 확대될 가능성도 좋기 때문에 사실 수급적인 부분에서 방향은 외국인이 잡아주고 그다음에 세기는 기관과 개인이 잡아준 게 가장 좋은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가 이제 선물은 이제 배당락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 쪽에서는 전통적으로 볼 때 연말 마지막 주에는 거의 빠지질 않는다 됩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폭의 조정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윗자리가 좀 크게 열린다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쪽에서는 이제 중요한 가격대 넘어가느냐 이 부분이 될 것이고 종합주가 지수로는 오늘 딱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대가 3,000포인트였었는데 그 3,000포인트라는 자리대를 이제 올라탈 수 있느냐 이 3,000포인트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왔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 마디자리에 넘어갈 수 있느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업종으로 볼 때는 이제 IT와 자동차 중심인 건 거의 시장에서 이미 명백하게 나타났다가 되긴 하는데 대신 IT에서도 반도체 같은 경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상승폭이 제한된다 되기 때문에 그 외적인 IT가 좋으면 더 낫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뭐 LG전자라든지 LG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전기 그리고 네페스 이런 쪽이 좀 더 좋다라고 보는 쪽이고 자동차는 뭐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오토에 뭐 이런 쪽을 중심으로 보시면 여전히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산업재라든지 소재, 유통 그 외적인 쪽으로 수급이 확대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간단히 차트하고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우선 종합주가 지수로 설명해 드릴 때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중요한 가격대가 실제로는 3,050포인트 전후 이 가격이 여전히 중요하다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장이 올해 시장이 이제 2,905포인트에서 뭐 3,310포인트 딱 이렇게 되고 중간 가격이 3,105포인트가 되는데 지금 최근에 3개월 동안에는 2,905에서 3,045포인트 여기를 박스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요 가격대를 넘어가느냐가 이번 주 중요하다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가격을 넘긴다가 될 경우는 이제 3,105포인트 전후까지가 1차적으로 열린다 되는데 이 가격대를 올라탄다가 됐을 경우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그림은 굉장히 크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선 박스권의 중간 자리대를 회복 안착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쪽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980에서 3,000이라는 자리대가 중요 지지라인으로서 설정이 될 것이고 3,000에서 3,030에서 50포인트가 역시 중요 저항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상단 자리 돌파할 경우는 이제 2021년도에 박스권 중간 마디까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형 지수는 사실 먼저 돌파를 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형 지수는 박스권의 3개월 박스권의 상단 자리를 먼저 올라타고 나서 2주 동안의 안착 지지 테스트를 받았다 됩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으로서는 2,920에서 2,935포인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라인대를 이제 오전에는 2,935포인트 정도에서 지지가 됐다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항대로 있는 자리가 2,980포인트인데 역시 이 자리대 넘어간다면 박스권의 중간 마디까지 열린다는 부분 동일하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시장에서 장기 박스권이란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면 대형이라든지 이제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중간 마디 이하에서 약 3개월 동안 움직였다 되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간 마디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010에서 1015포인트가 단기 매물대로 연결된 자리인데 이 라인대를 넘어갈 때는 상단 자리대를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가능하다 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코스닥이 이 구간에서 쏠리마가 굉장히 좀 심했었죠. 메타버스라든지 게임 관련해서 이쪽으로 상당히 쏠리마가 좀 강했던 케이스였는데 이 라인대가 단기 매물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나중에 배당 라인 끝나고 나서 강세를 띄면서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증가가 나면 좋은데 현재는 세스라든지 JP모건 컨퍼런스가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다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벤트 자체가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지게 될 경우는 생각보다 약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코스닥은 실제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뭐 제약바이오, 2차전지 소재 그리고 메타버스라든지 뭐 IT 부품이나 여러 가지 나눠지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업종별로 나누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물지수인데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당락이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배당락이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연말 마지막 주간에는 거의 하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가 되죠. 그래서 보통 이 소폭의 상승 또는 상승이 강하게 나왔을 때는 뭐 2에서 4%까지도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399에서 402.5 포인트를 넘어간다면은 단기적으로 윗자리가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5자 시장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5자 시장을 생각할 때는 우선은 선물 지수가 오전에 394.3 포인트에서 398 포인트 요 자리대에서 움직인다는데 저점을 이 자리대 만들고 현재는 요 중간 마디에서 왔다 갔다 한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96.3 포인트가 좀 중요한데 이 자리대를 올라타느냐 정도가 오늘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아마도 이 좁은 밴드에서의 흐름은 내일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가 배당 기준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제한된 흐름을 보여주고 그리고 배당 락이 떨어진 바로 수요일 날부터가 시장에서 수급 자체가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자동차는 숨고르기를 한다 정도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업종별 종목별 순환이 나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제약을 중심으로 한 세스 관련주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인다는데 그 외적인 업종들도 이제 하나씩 반등 양상이 나오느냐 즉 순환이 타느냐가 시장 자체가 꾸준하게 좀 더 올라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스와 JP모건 컨퍼런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데 이쪽에서 너무 과하게 현재 반영이 나타난다 쪽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신규 진입보다는 오히려 비중 축소의 관점으로 접근하신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전에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렸는데 코스피 대형 지수 같은 경우는 정별을 만들고 박스가 상단 지주의 강세가 나타나는 케이스고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 이제 정별에 진입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전체가 먼저 끌어올려주고 안정시켜주고 그 외적인 그 업종들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돌면서 순환이 나오면은 국내 증시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깡센의 인사이드 알아봤습니다. 시장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자동차를 시장의 중심으로 보셨고요. 이 선이 잘 조정을 받으면서 이 업종들이 잘 조정을 받으면서 순환이 잘 일어나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적과 수급 개선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내년 연초에 상승 추세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분이시죠. 네, 지금 중국에서는 코로나 확산이 되면 봉쇄를 굉장히 강력하게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주식시장에 중국에서 부담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14일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겠다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2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최대 2차례까지 더 금리를 인상하면 내년 2~3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을 예견하는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번 주는 연말 특수한 수급 장세입니다. 잘 대응을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월요일장의 오전장 여기까지고요. 오후장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